네, 오늘의 특강은 제목은 생각보다 몰랐던 외면과 직면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뭘 하면 좋을까 알막하다가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제가 달리기를 하다가 달리기를 하면 이성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판단력을 관장하고 있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활성화가 되는 편도체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거를 막 뛰었거든요. 뛰고 걷고 뛰고 걷고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한 2km 정도 뛰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외면과 직면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외면, 직면, 괜찮은데? 이 주제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AI와 함께 공부를 좀 하고 그대로 내용을 띄워드리면서 AI가 정리해 준 것을 최신 연구 결과들을 그대로 띄워드릴까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너무 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숙제하고 중요한 것만 뽑아왔습니다. 오늘 나눴던 질문이 이거였죠. 외면과 직면을 나만의 표현으로 정의 내린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면과 직면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마도 외면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직면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외면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직면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어, 아주 그러니까 외면이라는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엑셀을 팍 밟으면서 쭉 외면하다가 브레이크를 직면하면서 쫙 밟아버렸어요. 앞에. 그럼 이제 이 브레이크가 쭉 하면서 열을 내겠죠. 그쵸?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자꾸 외면해 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면 이건 내가 너무 불편해서 직면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갑자기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면과 직면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주제이기 때문에. 또, 뭐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성숙도 그렇고요. 나 자신을 외면해 왔던 것들, 감정이면 감정, 과거면 과거, 내면 아이면 내면 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쵸? 나만의 자아, 생각, 나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외면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오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또 안 좋겠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근데 직면하는 것은 20% 정도 직면한대요. 80% 정도가 외면해요. 회피하고. 그러니까 매우 조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20%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고 80% 사람들은 외면하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나에게 좀 적용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 중인가 아니면 직면 중인가?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외면 중이다. 그럼 오늘 좀 제가 시각을 넓혀드리고 또 이 외면이 우리에게 어떤 좀 안 좋은 점이 있는가? 뭐 안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 좋을까를 저는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가보시죠. 회피, 그러니까 외면은 이런 거래요. 단순한 심리적 도피가 아니래요. 단순한 심리적 도피가 아니라 뇌의 주요 중추를, 여기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위축이 아니라 위축이에요. 수정합시다. 바로 수정합시다. 네. 위축시키는, 위축시키는 파괴 행위예요. 뇌 파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면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외면의 선택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아닌데 외면이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차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의 중요 중추, 나의 어떤 뭐 자기개발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다 그냥 딱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사고, 뭐 이해력,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문해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축돼요. 외면하는 순간. 뇌를 파괴하는 행위래요. 근데 직면은 어떠냐면, 직면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설명하네요.
공포 기억을 재조정하고 신경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보상회로. 보상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걸 얻게 될 거야라는 예측 회로, 예측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이걸 유익을 얻을 수 있어. 이걸 하면 해로울 거야.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상회로라고 하는데 보상회로를 복구하는 신경 재활 훈련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직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뇌와 직결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걸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뇌를 재활 훈련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왜 회피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다양한 게 있죠.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고통스러우니까. 뭐 그게 싫으니까 당연히 회피합니다. 그쵸? 그러나 회피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뇌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다. 뇌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해피는 뇌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듭니다. 뭐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멍 때리거나 어떤 부정적 생각을 계속 감정을 되뇌면서 열받아 하거나, 그때, 그때 우리의 기본 뇌의 이 기본 값이죠. 우리의 뇌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 CPU를 많이 먹게 되는 컴퓨터의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뇌가. 그러면, 아니, 컴퓨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게 초과가 되면 다운됩니다. 컴퓨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뇌를 쓰고 있는 에너지와 그 신경회로의 양과 이게 이제 디폴트 모드로 설명을 한다면 디폴트 모드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회피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근데 이게 아이러니죠. 회피는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좀 자유로워지려고, 내가 조금 좀 이렇게 쉼을 얻으려고, 내가 좀 좋아지려고. 그런데 조금은 그런 감각이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약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외면은 회피는 결국 직면으로 우리가 깔때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어느 날 한 번은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짜잘하게 직면하면서 돌파해 나갈 거냐, 아니면 쭉 외면하다가 한 방에 딱 직면할 거냐. 이게 바로 건강검진 안 하다가 건강을 잘못 쓰다가 몸을 잘못 쓰다가 몸에게 한 방 딱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암으로 맞을 수도 있고 무언가로 이게 딱 그러니까 이게 딱 몸도 적용해도 딱 맞고요. 시간에게도 적용해도 딱 맞습니다. 시간을 막 써보세요. 시간을 막 써보면 젊을 때는 시간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디폴트 모드가 시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시간에 대한 가치를 외면했으면 나중에 한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뇌 속의 부정적 감정, 자극, 상처를 계속 되뇌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나의 뇌의 CPU 값이 계속 과부하가 걸려 있는, 이게 인지 과부하가도 연결됩니다. 신기하죠? 나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외면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미 뇌는 거꾸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피를 딱 선택하는 순간 내가 오히려 그걸 더 반추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 강화되는 행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뭐 합니까? 쇼핑을 하거나 매운 것이 땡기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뭔가를 강력한 자극을 통해서 그 안 좋은 스트레스라는 감정을 잊기를 원해요. 술을 마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술을 마시면 전전두엽이 마비가 되거든요. 편도체가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니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후폭풍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회피적 행위들은 모두 다 뇌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요, 뇌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회피해버리니까, 외면해버리니까 뇌가 더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뭐 꼭 술을 마시는 걸 제가 격하는 건 아닌데, 여튼 그러한 자극적 행위에 대한 잘못된 보상을 해주면 반드시 더 후폭풍으로 몰려오죠. 그쵸? 그래서 이, 이 결과에 보면 회피의 진실이 이겁니다. 한꺼번에 몰려와 우울증으로 발달될 수 있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보상회로의 둔화예요. 이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하기 싫은 게 많아집니다. 이게 우울증의 특징이죠. 진짜 우울증의 끝자락까지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이 찾아오잖아요, 당연히. 이게 왜 그러냐? 뇌가 보상 회로가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둔화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상 회로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예측 능력이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해서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추 회로의 강화가 됩니다. 아까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되뇌인다거나 어떤 사람을 계속 씹어요. 속에서. 막 속된 말로 저놈의 새끼 한번 어떻게 해봐? 어? 저거 한번 날 잡어? 한번 오늘 몰아냈던 거 한번 샤우팅 한번 해? 나를 우습게 여겨?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이게 반추예요. 이게 반추.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이 미워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뭐예요? 결국 뇌가 계속 그게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우리 뇌에 깔려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피 행위가. 근데 직면은 어떤 거냐? 그동안 몰랐던 직면은 이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는 능동적 대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동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직면한다는 것은 내가 행동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과학적으로는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을 넘어가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공포 반응을 억제하고 새로운 안전 기억을 형성하는 정교한 신경학습 과정이다. 여기서 보면 신경학습 과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 이걸 했을 때 무서웠어. 이걸 했을 때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 이걸 했을 때 어떤 자극이 있었어. 힘듦이 있었어. 그게 이제 공포 반응이죠. 그리고 공포 반응은 위협을 느끼는 편도체 강화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반드시 바로 이성을 관장하고 있는 전전두엽, 뇌의 전전두엽, 이마 뒤에 있어요. 이 전전두엽이 셧다운이 되고 뇌 안쪽에 아주 콩알 작은 부위가 있는데 편도체가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감각하게 해주는 편도체가 강화가 됩니다. 시소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직면은 뭐냐? 직면이라는 건 내 용기를 내서 한번 빡 부딪혀? 돌파해? 이런 것도 물론 직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나 그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 미성숙한 직면일 수 있어요. 그럼 핵심은 뭐냐? 핵심 메커니즘은 속어학습이다. 속어학습. 내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속어학습을 하고 내가 속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위험에 노출이 됐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면 우리는 어쩌면 기분 나쁨을 그냥 회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기분 나쁨을 괜히 드러냈다가 또 안 좋은 결과를 얻어졌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위협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예상했던 부정적 결과 어떤 사람을 단정짓거나 어떤 것을 넘겨짓거나 어떤 뭐 지레 짐작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직면하니까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학습하는 과정이 직면이래요.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한 것,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분께서 직면에 대한 설명들과 일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자꾸 사실을 확인하려는 마음이에요. 직면은. 자꾸 사실을 확인하고 자꾸 직면은 어찌 보면 나를 좀 더 좋은 위치 지음을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직면한다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라
직면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거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실제로 내가 했던 예상과 생각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가를 점점 감각해 가시는 게 직면이시고, 신경과학적으로 행동을 위주로 하되, 내가 생각했던 내가 뇌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안 좋은 경험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극단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어떤 확증 편향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어떤 거야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게 있어, 우리가. 그거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거는 진짜 이게 다, 이거던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외면, 회피, 자꾸 회피랑 하니까 헷갈리네요. 바로 수정해 버립시다. 그래서 외면이죠, 외면. 외면은 단순한 심리적 도피가 아니라는 거죠.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뇌의 중요 부위를 물리적으로 스스로 위축시키시는 거예요. 직면은 그런 내가 겪었던 안 좋은 경험들의 공포 기억, 싫었던 경험들을 다시 재조정해주는 뇌의 재활 훈련이다. 신경 재활 훈련이다. 그러니까 자꾸 직면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치매의 확률이 높아져요. 치매는 뇌의 신경회로가 점점 끊어지면서 그 네트워크들이 비정상적으로 하도록 되는 것이 뇌의 퇴화가 결국 치매를 가져옵니다. 그 치매를 안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운동할 때 뇌에 엄청난 신경망이 가동되거든요.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할 때 우리가 언어를 읽는다는 것은 뇌가 엄청나게 CPU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제가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